7강의 1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ek 4, Unit 7, Exercise 1. Details of the conduct of everyday life can be found, for example, in the diaries of remarkable mid-17th century individuals such as Samuel Pepys and John Evelyn, whose images of London daily life still capture the imagination. But the daily lives recorded in their diaries are certainly not in any sense representative of the society they describe, if only because the very act of keeping a diary renders the diarists themselves remarkable. In addition, the earliest diaries were simple, free-form records of sequences of activities, often without detailed reference to timings. This makes it impossible to accurately calculate the aggregate time spent in different activities. The application of diaries to systematic social research depends on collecting carefully harmonized daily activity reports in large samples selected randomly from a population. Sociologists, economists, and demographers can use the results of such time use studie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ins of behaviors which comprise daily life. 문법 문제지만 문법을 다시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can be found,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PP 구조로 씁니다. find, found, found죠. 두 번째 줄에 1번, 어법 문제 1번인데, 자, 밑에 설명을 한번 보세요. 문장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나 또는 사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전은 선행사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된다. 그 다음 후절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전은 소유격이라서 뭐뭐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뭐뭐서의 명사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합니다. 그 다음에 후절을 뺀 상태에서 뒤에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는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가 예를 들어서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인데 후절을 빼고 보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부정관사 어나 은이 붙거나 복수형이 돼야 돼요. 셀 수 없는 명사는 그게 필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후절을 빼고 봤을 때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부정관사나 복수가 안 되어 있다. 그럴 때는 거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지 완전한 문장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후절을 빼고 뒤에 문장 구조를 보면 거의 완전한 문장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완전한 문장이죠. 이럴 때 이 후절을 찾아야 되는데 해석할 때 이 부분을 해석을 먼저 해서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면 돼요. 위에 문장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후저가 나오죠. 지금 선행사가 앞에 있는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개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개인들이에요. 사람들이죠. 후저. 그 다음 이제 이미지스. 자, 이미지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지금 복수가 되어 있죠. 후저를 빼고 보면 복수는 맞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여기 캡처를 사로잡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오죠. 그럼 후절을 빼고 보면 완전한 문장 맞잖아요. 구조 나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후절 들어가서 이 후절은 이미지를 수식하면 되죠. 이런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개인들의 이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후절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record는 기록하다란 타동사인데 PP가 되어서 daily lives 일상생활이죠. 일상의 생활을 수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타동사의 PP 뒤에 목적어 없다는 패턴이죠. 그리고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부사인데 위에 적어놨죠. 부사가 문장 전체의 의미에 대한 확실한 느낌 또는 강조하는 측면에서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된 게 바로 이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확실히, 분명히. 자, 이따 해석하면서 이건 한번 다시 다뤄보고 그 다음에 are representative of는 뭐뭇을 대표하다, 뭐뭇을 묘사하다. 이 문장에서는 해석이 다 통합니다. 그리고 describe, 묘사하다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죠? the societies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생략된 패턴이죠. 다음 if only because 주어 동사 구조인데 if only because는 뭐뭐라는 이유만으로 뒤에 주어 동사 해석해서 이렇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render 목적어 목적보 구조는 make 목적어 목적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diarist 일기 쓰는 사람들 자신들이겠죠. 이 themselves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remarkable은 목적 보호는 형용사죠. 절대 부사 쓰면 안 되죠. 보호는 절대 부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detailed reference to timings인데 timings은 시기라는 뜻인데 이때 to는 뭐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라고 해석합니다. reference 언급. 그 다음 make 목적어 make 다음 it이 가목적어인데 자, 이 부분도 밑에 문법 문제 한번 보세요. 주어 다음 make, find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써요. 가끔 think, consider 또 뭐 believe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많이 쓰진 않지만 주로 이 5개를 보통 말합니다. believe, make, find, think, consider, believe. 뒤에 it이 나오면 가목적어입니다. 해석 안 하죠. 이때 it을 뭐 대문을 쓴다거나 this를 쓴다거나 that을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내신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나 형용사의 비교급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는 절대 부사가 될 수 없어요. 부사가. 그 다음 대절이 진짜 목적어. 이때 that은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와야 되고 for 의미상조 to 부정사 구조가 오는데 for 의미상조는 부정사 의미상조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이 구조를 공식을 외워두면 위에 나왔던 문장 구조 바로 보입니다. This makes it impossible to accurately calculate. 맞죠? make, it 가목적어, impossible 형용사 목적 보어, to 부정사인데, 진목적어인데 부정사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구조 3번 문법은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spent라는 단어가 spend의 pp인데 뒤에 목적 없지요. 목적 없으니까 pp로서 앞에 있는 aggregate time, 합계 시간을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법 문제는 depending이 틀렸어요. depend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application가 주어거든요. application. 그래서 depend가 되고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습니다. 오는 전치사. 그 다음 collecting은 동명사인데 collect가 수집하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carefully harmonize the daily activity reports가 목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부사는 harmonize를 수식하고 harmonize 조화된 단어는 daily activity report를 수식합니다. 다음 selected 선택하다는 타동사의 pp인데 뒤에 randomly라는 부사가 pp를 꾸미고 selected가 앞에 있는 large samples를 꾸밉니다. 그리고 여기 use라는 단어 보이죠? 지금 이 능동태 문장인데 use 다음에 뒤에 목적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는 100% 뭐뭐 하기 위하여입니다. so as to. 아시겠죠? use 목적어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수동태 바뀌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오죠.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그 구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the factors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면서 the factors가 선행사가 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the chains of behaviors 일련의 행동인데 which의 선행사입니다. 행동들이 복수기 때문에 comprise에 s가 없죠. chain of는 일련의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법 정리를 끝냅니다. 이 지문은 글의 순서로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일상생활의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기 속에서인데 어떤 일기냐면 이 두 사람과 같은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개인들의 일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 콤마 나오죠? 콤마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특정한 사물, 특정한 내용이 특정한 정보 그러니까 콤마를 찍어주는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이런 두 사람 이 주목할 만한 17세기 중반의 이 개인들의 런던의 일상적인 생활의 그런 이미지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여전히 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런던 생활의 이미지 표현. 뭔가 대표적인 느낌이 좀 있긴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일기가 뭔가 대표성을 띠는 느낌을 지금 줬어요. 런던 생활. 그 당시에 런던의 일상생활에 대한 표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그랬거든. 그 다음, 그러나 그 일상생활은 이제 recorded in their diaries. 그들의 일기 속에서 기록된 일상생활들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in any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묘사하는 그 사회를 대표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기만으로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잖아. 느낄 수도 없고 대표하진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뭐 뒤에 줄쳐드는 부분은 버려도 되는데 해석을 해보면은 일기를 쓰는 바로 행위가 일기 쓰는 그 사람들 자신을 주목할 만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대표가 안 돼, 이거는. 알겠어요? 그 자체만으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잖아. 게다가 추가적인 이유입니다. The earliest diaries, 초기의 일기들은 활동들의 순서의 단순한 자유로운 형태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활동들의 순서의 단순한 자유로운 형태의 기록이 그 당시 초기 일기였다고. 종종 뭐 없이 그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없이 자세한 언급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쭉 써나갔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문장 연결되죠? 불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뭐냐면 다른 활동들에 쓰여진 그런 합계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죠. 왜냐하면 활동 순서를 자유로운 형태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정확한 합계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죠. 정확한 합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일기를 체계적인 사회의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된 대규모의 표본 속에서 주의 깊게 조화된 일상활동의 보고들을 수집하는 것을 알리겠답니다. 그렇죠. 이 문장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인구 통계학자들은 사용할 수 있죠. 그러한 시간 사용의 연구의 결과들을 사용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요소들을. 어떤 요소냐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사용의 연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회 전체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 주면은 도입 부분에서 17세기 중반의 개인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런던의 일상생활에 대한 상상력을 사로잡는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뭔가 역접으로 가죠. 뒤집죠. 일기에 기록된 일상생활인데 사회를 대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기를 쓰는 행위가
쓰는 사람 자신을 주목할 만하게 한다. 시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활동에 투자된 합계 시간의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사회를 대표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일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사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본의 일기에서 조화된 일상활동 기록을 수집해야 되고 일상생활 행동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 사용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별다른 아주 고난도의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일기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지문이라고 해서 사회학적 연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번 지문을 선정해 봤어요. 어쨌든 해석을 잘 하고 내용 정리 잘해서 글의 순서 문제 정도는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더운데 열공하시고